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온라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내가 조금 더 기술을 연마하고 경험을 쌓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테크트리를 가면서 위로 점점점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단 유튜버들 혹은 또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위탁, 구매 대행, 이게 가장 많은 컨텐츠로 다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기너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위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작하는, 그냥 말 그대로 건 바이 건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해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잘 팔리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사는 것보다 여러 개 사갖고 국내 사입의 단가를 떨어뜨려서 조금 더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걸 바로 이제 국내 소량 사입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위탁을 많이 해요. 위탁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온채널, 오너클랜, 도매국, 국내 도매 사이트 3대장이죠. 여기에서도 소싱할 수 있지만 또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다가 도매 사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와 협업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셀파이, 기타 등등등 회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나마 좀 도매 사이트들 중에서 또 괜찮은 상품을 다루고 있고 좋은 가격으로 줄 수 있고, 또 회원제, 유료 회원제로 진행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유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유니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이제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테크트리를 타는 게 바로 위탁이에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때로는 이제 위탁 말고 구매 대행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출발점이 요거 아니면 요거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은 이제 제가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겠지만, 구매 대행은 처음에는 이제 중국으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중국의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진입을 하면서, 솔직히 이제 중국도 하지만 일본도 하고, 제가 클래스에도 제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는 것처럼 중국도 많이 하고, 또 미국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유럽, 이렇게 나라별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나눌 수 있고, 이번에는 상품별로 나눠보자면 명품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브랜드로 하느냐, 아니면 나는 스포츠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아웃도어만 할 거야 하듯이 카테고리별로도,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 부품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야구 용품만 구매 대행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구매 대행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또 많이 생각을 하세요. 브랜드 셀링, 이제 유통. 이제 브랜드 유통은 이제 몇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국내에서 어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사이트를 내 플랫폼에다가 업로드 해갖고 팔릴 때마다 마찬가지로 위탁처럼 건 바이 건으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아울렛에 가서, 국내 아울렛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울렛에 가서 혹은 백화점에 가서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정말 잘 나가는 품목을 대량으로 사입을 해놓고 본인 창고에다 두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슉슉슉슉 이렇게 보내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는 이제 국내죠. 이제 해외에 가서 일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울렛에 가도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화면을 보게 되면 나이키 가방하고 나이키 신발인데, 나이키 가방이 16,000원에 사왔어요. 나이키 신발이 에어맥스인데 3만원대 초반에 사왔어요. 그런 것들을 나이키하고 나이키 에어맥스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품목이니까 특별히 광고 안 해도 소량 사입만 해도 해외에서 사입해서 배대지로 보내갖고 들어올 때 관부가세 좀 내고, 그리고 내가 포피엘 창고에다 보내갖고 쿠팡에다 집어넣어서 로켓이나 그로스로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소량 품목이지만 10개, 20개 정도는 팔리게 되면은, 내가 16,000원에 사와서 관부가세 내고 배송비 해고 한 2만 얼마가 원가가 됐어. 한 7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한 3, 4만 원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브랜드 셀링에서 또 변형이 돼갖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거나 또 국내에서 또 괜찮게 저렴한 상품을 봤을 때 이제 크림을 활용을 해서, 크림이라는 또 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또 그렇게 시세를 보고 사서 크림에다 판매하고, 브랜드 셀링에는 명품도 들어가요.
뭐 시계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요, 이 브랜드 셀링이 옛날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코닥, 뭐 크록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진짜 대형 트래픽이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했었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필품으로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뭐 후라이팬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전도 있는 거고.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유통 과정을 본인이 만든 유통 노하우 안에서 그렇게 판매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위탁, 구매대행, 브랜드 셀링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십니다. 자, 이 위탁은 순수하게 대부분 국내에서 해요.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외에서 구매해요. 브랜드 셀링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고 했잖아요. 왜 초보자들이 많이 찾냐면요, 진입장벽이 낮다, 진입장벽이 낮다, 진입장벽이 낮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이트를 얻고 이거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아주 접근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다음 테크트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자,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내 브랜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으로 하시는 분들 건바이 건으로 팔다가 소량 사입으로 하다가 이제 품절됐는데, 그럼 이제 못 파는 거예요. 구매 대행 하다가 중국, 일본, 미국 하다가 품절됐는데, 지재권 위반됐는데, 정품 소명 안 되는데, 결국에는 내 상품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랜드 셀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상품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위탁이나 구매 대행이나 브랜드 셀링 한 사람들이 셀링에선 끝판왕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해요.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는 뭐 화장품도 있고, 건식도 있고,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뭐 가공식품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뭐 1688이나 광저우에 있는 공장이나 뭐 항저우에 있는 이유시장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그대로 리브랜딩하는 케이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8, 90%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리브랜딩 해도 내 브랜드니까. 그쵸? 그리고 이 리브랜딩을 넘어서서 정말 어느 정도 더 노하우를 쌓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장을 컨택해서 사출도 하고, 금형도 뜨고, 설계도 하고, 도면도 만들고, 또 해당 특허도 내고, 기술 특허도 내고 하면서 진짜 리브랜딩이 아닌 새로운 나만 팔 수 있는 나만의 상품, 나만의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진짜 브랜드로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제 다음번에 설명할 수출도 있고 오프라인에도 입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대부분 브랜딩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셀러로만 이야기했을 때는요, 온라인 산업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이제 셀러의 항목이 있고, 그리고 셀러를 위한 제반 비즈니스들이 많잖아요. 그쵸? 주변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라는 하나의 산업 하나에 정말로 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 회사, 뭐 페달 만드는 회사, 와이퍼 만드는 회사, 타이어 만드는 회사, 뭐 엄청 많잖아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일단 셀러를 주축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제 브랜딩까지 마친 셀러가 또 어떤 산업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셀러가 되시면은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상품 올려놓죠. 여러분들도 셀러로서 정말 막강하고 정말 매출도 높고 순이익도 높은 셀러가 되면은 그 벌어들인 돈으로 재투자를 위해서 나도 셀러를 모집해서 나도 중간 판매자가 되고 싶어 해서 여러분들도 오픈마켓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폐쇄물도 오픈마켓에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버티컬 같은 그런 쇼핑몰도 만들 수 있죠. 카테고리 킬러처럼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다 B2B로 사업자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버티컬 커머스처럼. 네. 뭐 컬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노하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셀러를 돕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제작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 투플렉스, 그리고 역직구를 도와주는 리버스, 그리고 리셀 판매를 도와주는 투드림, 또 국내에 있는 내 상품을 다른 플랫폼에다가 또 뿌려줄 수 있는 밀키웨이. 예,
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셀러로서의 노하우를 쌓은 것들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녹여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건비를 아껴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거고, 셀러는 온라인에서 당연히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물론 CPC, 뭐 자체 내에 있는 CPC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바이럴도 있고, 뭐 후기 관련한 또 광고도 있고, 뭐 블로그 운영 대행도 있고, SNS도 있고, 공동구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케팅 회사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셀러는 또 처음에는 시작할 때 큰 자본을 가지고 갖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니까 창고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4PL을 만들 수 있죠. 4PL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OGS 닷 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셀러를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이 소프트웨어가 판매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사이버 워크스페이스 같이 소규모 회사를 위한 업무 툴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채팅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뭐 휴가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주는 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셀러에 특화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야 돼. 브랜딩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수입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필요해. 그게 이제 제가 또 하고 있는 이제 셀러에서 파생된 또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수입 대행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생된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테크트리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해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해외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이 있죠. 대부분 이제 미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디죠? 라쿠텐, 큐텐. 여기 일본. 동남아시아도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는 뭐가 있어요? 라자다, 큐텐, SG, 싱가포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수입의 일환이었잖아요. 뭔가 수출에 대한 갈증이 되게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수입은 방어할 수 있는 대체 비즈니스가 없어. 만약에 환율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국내에서도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경쟁사들이 안 올리시면 내 건 안 팔리게 되거든.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수출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 있는 상품을 FBA로 보내서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아마존이 운영하는 창고에다가 보내갖고 아마존 프라임을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국내 상품을 해도 되고 내 브랜드를 해도 되고, 이미 브랜딩이 된 사람은 아마존에다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류 엄청나죠. 일본의 지금 넷플릭스의 I Love You라는 드라마가 대박이 나면서 한국 상품 인기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 상품에 대해서 인기가 많은데 내 상품을 한번 브랜딩 해봐서 일본에다가 한번 판매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동남아시아 역시 신흥시장이죠.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국내에서 잘 되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해외에서만 유명한 브랜드들도 국내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링은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온라인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온라인만 이야기했죠. 온라인만. 사실 이 판매라는 것이 온라인으로만 팔기 위해서 온라인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이 몰리는 곳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쵸? 근데 내 상품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유명해졌어. 내 브랜드가 유명해졌어. 그러면 오프라인을 굳이 안 팔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해야겠죠. 그러면 내 상품이 좀 유명해졌고 브랜드가 됐어. 그러면 저라면 코스트코에 입점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모던하우스에도 한번 입점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잘 되면 오프라인에 기타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해보겠어요. 이미 온라인에서 얻은 평판을 가지고. 어떤 업체는요,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는 그 순간부터 퀀텀 점프를 일으켜서 1조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는 국내 육가공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차를 파는, 자동차 말고 먹는 티를 파는 업체도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어떤 상품에 한해서는 글로벌 코스트코에 전부 다 입점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코스트코에 입점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죠. 저도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저도 언젠가는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테크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판매는 똑같아요. 로직은 비슷해요. 위탁으로 하든 구매 대행을 하든 로직은 비슷해요. 다만 내 상품이라고 한다면 내 상품을 키워서 셀러가 돼서 정말 오프라인에도 입점하고 해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테크트리가 있고, 또 셀러에서 노하우를 쌓아갖고 주변 비즈니스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온라인 사업을 1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잘 된다고 했을 때 딱 멈춰 있으면 더 이상 배울 유인이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처럼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빨리 변하는 정책에서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꿈을 크게 갖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안 돼도 그 깨진 꿈의 조각은 어쨌든 클 테니까 파편이라도 남아야지 또 다음을 또 시도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가 되고 또 노하우가 되고 시행착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뿐만 아니라 어떤 한 브랜드가 성장을 해서 그 얻은 노하우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테크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런 테크트리를 가는 것을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또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